합시다. 자, 확률 분포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여러 가지 값들이 어떻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느냐인데, 원래는 모든 집단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 집단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쭉 검토를 하면은, 즉 우리가 기술 통계학에서 얘기했듯이 도수 분포표를 정리를 하고요.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그게 확률 분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문제에서도 봤듯이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일일이 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든 분포는 모든 우리가 조사는 어떤 일정한 분포로 형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분포의 확률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산 확률 분포보다는 앞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연속 확률 분포로 계산하는 게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오늘 할 내용 중에, 자, 오늘 경영통계 수업 붙는 사람들 시험 점수 제가 공개 드렸죠? 여기는 82점에 표준 편차가 7.5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분포가 형성됐을 때 A 학점을 받을 확률은 이제 이런 걸 계산해 내야 되죠? 아까 전에 제가 오늘 시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려드린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하고 여기 그림표에서 보듯이 연속 확률은 딱딱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수, 아들수, 이런 거는 보면 1명, 2명, 3명, 1.5명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거고요. 연속 확률은 실제로는 값이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35kg, 몸무게가 54kg이야. 근데 실제로는 54점 얼마죠? 그죠? 자, 이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나오는 비율 척도, 그죠? 비율 변수는 전부 다, 비율 데이터는 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분포를 어떻게 이제 계산하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이제 여러 가지 오차 범위를 이걸로 계산하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경영통계 수강생의 몸무게를 제가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 중에. 자, 이런 원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산술 평균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 하면 되죠. 네, 그랬을 때 평균과 이거를 일정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몸무게가 50에서 60%일 확률, 60에서 65%일 확률, 이제 이런 거는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뭐가 중요하느냐, 앞으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에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95%의 확률 범위가 몸무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오차 범위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진짜 수, 모수하고 우리가 실제로 통계량에서 구한 통계량의 평균하고 그 오차, 그 갭을 얼마만큼 범위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게 통계학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거가 그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즉, 몇 킬로그램에서 몇 킬로그램일 확률, 여태까지 수학 시간에는 그 확률 계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95%일 때 그러면 모든 사람이 100명 중에 95명이 들어가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지? 몇 킬로그램에서 몇 킬로그램 사이야. 그 차이가 오차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56.94, 7.47. 표준 편차고요. 얘가 평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는데 우리가 분포도를 만들어 볼게요. 분포도를 만들 때 지금 보면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쓴다 그랬죠. 연속 확률일 때는, 연속 변수일 때는 히스토그램을 쓴다.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차이점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런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써서 쭉 나오게 되면 이런 분포를 갖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몸무게가 55에서 60일 확률, 요 분포표를 보시면 55에서 60일 확률은 총 60명 중에 18명이니까 0.3. 30% 정도 되는구나. 자, 이 도수 분포표의 퍼센테이지가 결국 확률이라는 이름하고 똑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30%구나. 55에서 65일 확률은 더해주면은 총 30 더하기 0.167이니까 0.467이 나오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오차 범위를 구하는데 오차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라는 겁니다. 뭐를 중심으로 해서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오차 범위가 되는 거지? 라는 거를 계산해 주려면 이렇게 나와야 거죠, 이제는. 자, 몸무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90%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몸무게의 범위는, 근데 가운데를 뭐라고 썼습니까? 항상 평균을 중심으로. 이 말이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자, 우리가 샘플을 구했는데 샘플의 평균으로부터 모집단의 모수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자,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 선거했었죠. 선거할 때랑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사전조사했더니 A라는 후보가 당첨될 확률이 몇 퍼센트로 사전 출구 조사했더니 득표율이 50% 정도 됐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의 오차 범위가 있다라고 항상 신문에서 얘기하죠. 그 오차 범위의 범위가 실제로는 확률을 정해줍니다. 야, 너는 90% 확률로 오차 범위를 구해. 너는 95% 확률로 오차 범위를 구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확률을 알아야지 그 확률에 대한 오차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100명 중에 90명이 들어가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지? 이거를 치는 겁니다. 자, 평균은 항상 가운데 지점이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점점 퍼져나가 보면 되죠. 언제까지? 90명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계산해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45kg에서 70kg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더하면 90%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90% 확률 범위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몸무게의 양쪽 끝은,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끝에 범위는 45에서 70kg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90%가 그 몸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전체 100명이라고 봤을 때 90명은 45에서 75kg 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사람은 이상한 놈입니다. 그래서 놈이라고 쓰면 안 되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이상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갖고 구했는데 일일이 이렇게 구하면 정확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 분포라는 거를 통계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데이터와 연구를 해봤더니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하고 도수 분포표 그려가지고 퍼센테이지 계산하고 확률 분포 계산할 필요가 없더라.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은 이거 금방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규칙이.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1시그마라는 거는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발자국. 그래서 1표준 편차 거리 안에, 양쪽으로 1표준 편차 거리 안에 전체 데이터의 68.26%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100명 중에 68명은 요 범위 안에 다 요 몸무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 몸무게, 요 범위의 몸무게를. 자, 그 다음에 95%인 범위는 두 발자국, 즉 2표준 편차. 아까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1표준 편차. 저는 발자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준 편차라는 말보다는 발자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 발자국이 7.47kg인데 두 발자국 범위내. 즉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발자국이 있을 때 전체 100명 중에 95명이 다 그 몸무게를 그 범위 안에 몸무게를 다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일이 도수분포표나 이런 걸 그리지 않아도요, 쉽게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라고 쭉 보시면 이런 충분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도수분포표로 정리를 하면은,
도수분포표로 히스토그램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봤던 거. 근데 이거를 1000명, 2000명으로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뭐예요? 막대 그래프의 높이는 뭐예요? 그 전체 퍼센테이지죠. 이해되셔서 막대 그래프의 높이는 뭐냐면, 자, 여기서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뭐예요? 55kg에서 60kg 사이에 있는 사람의 수지요. 전체 중에 몇 명이 있느냐, 그 수잖아요. 근데 그걸 퍼센테이지로 바꿔둔 거죠. 즉, 여기 막대 그래프의 높이는 그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의 전체적인 수,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전체 100명 중에 몇 명이 있는지, 그 높이는 몇 명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무수히 많은 걸 쪼개주면 어떻게 돼요?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결국은 그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되는 거죠. 퍼센테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미분적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제 드디어 미분적분이 나옵니다. 수학에서 미분적분을 배웠는데 이 막대기를 무수히 잘게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런 선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빨간 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빨간 선은 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높이.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선만 그려져 있죠? 선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 선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막대기를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보이는 거죠. 너무 잘게 잘라서 막대기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높이가 뭐예요? 다 이 꼭지점들, 이 선의 꼭지점이 전부 다 뭐예요? 막대 그래프의 높이들이죠. 즉, 요 범위에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숫자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잘게 자르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선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막대 그래프 높이 계산할 때 이거를 빼고 요거 더하기 요거 하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하죠? 요게 30이고 요게 20이면 얘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50이 되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저거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 무수히 많이 쪼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높이를 구하면 면적이 되는 거예요. 높이가 면적이라고요. 다 더하니까 면적이 되는 거죠. 그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그 면적이 결국은 뭐냐? 면적 구하는 거. 그게 적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적분은 이 사이에 높이를 다 구한 거예요. 그 높이를 다 더하니까 뭐예요? 막대기들을 다 더하니까 결국은 그 막대기가 무수히 쪼개지다 보니까 막대기들을 다 더한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면적이죠. 그 면적을 구하는 게 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적분이라는 용어는 나한테 적대감이 일어나지 항상, 그죠? 미분 적분은. 자,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의미가 뭔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들을 수학 시간에 많이 봐왔는데 저 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선은 뭐라고요? 막대기의 높이들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 관점만 버리지 않으면 돼요. 결국은 우리가 히스토그램에서 구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막대기들의 높이를 다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림에서 보면 그게 연속선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정규분포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종처럼 동그랗게 돼 있어요. 종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종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정규분포, 종 모양의 정규분포다 라고 하는 거고요. 개발자는 드무아 브르, 발음도 어렵네. 많이 들어본 수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가우스라는 사람, 이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 자, 그래서 이 정규분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하는 샘플은 전부 다 정규분포 모양을 띱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모든 분포들은. 따라서 이 정규분포의 확률로 가정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주면 돼요. 자, 연속 확률 변수 계산 방법. 이게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적분의
모양이에요. 자, 요런 모양을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이거 아직까지 기억하는 사람? 이거, 적분의 기호. 표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기호죠? 그래서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fx, dx 이런 거, 새록새록 머릿속에 지우고 싶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어쨌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걸 왜 적분으로 썼느냐? 적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꼭대기의 막대 그래프의 높이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더하는 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선처럼 이렇게 모여지죠. 끝에가. 그죠? 그 선을 구해보면은 그 선을 fx가 나온 겁니다. 이 선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뭐냐면 요 종 모양의 요 선을 쭉 그려보면 요 선을 구하는 공식은 fx라는 함수를 띈다는 거예요.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대기들을 다 더하는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결국은 모든 높이들을 다 더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높이들이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구해지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면 실제로 이렇게 복잡한 식을 써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식을 가지고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통계학자들이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다 구해 놓을 테니까 그것만 갖고 써. 어떻게 쓰면 되냐? 평균과 표준 편차만 구해.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확률을 내가 다 계산해 놨어. 라는 겁니다. 그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는 너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표준 정규 분포인데 여러분들 평균이 다 틀리잖아요. 아까 전에 평균 80이라는 예제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요번에 시험 본 거는 평균 50이다 그랬죠? 평균이 다 틀려요. 그럼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표준화 시켰어요. 어떻게 표준화 시켰냐면 평균을 55kg, 170cm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평균을 0으로 놓고 보자. 무조건 평균을 0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는 치환한다 그러죠. 치환. 그래서 평균을 0으로 놓고 봤을 때 특정한 걸음거리를 떼서 그 걸음거리 안에 몇 퍼센트에 있는지 확률로 계산해 준 겁니다. 이걸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를 Z값이라고 해줘요. 우리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Z값 구하는 거 있었죠? 그게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또는 여기는 몸무게는 킬로그램이고요. 얘는 키니까 센티미터죠. 단위가 다 틀려요. 그럼 몸무게하고 키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치환을 해서 보면, 즉, 모든 키든 몸무게든 가족수든 다 평균을 0으로 놓고 봤을 때 계산해 보면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보면 다 확률을 계산해 줄 수가 있다. 치환해서. 자, 그 치환해 주는 게 이제 Z값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확률 분포라는 말을 쓰는데 결국 뭐냐면 Z값으로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평균을 0으로 바꿔놓고 봤을 때 그러면 얘는 평균 몇 발자국으로 떨어져 있니? 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거에 의해서 나온 규칙이 empirical rule 또는 체리셰프의 정리 이런 말들이 나온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한 발자국 안에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다고요? 전체 인구의 68%. 두 발자국 안에 95%.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오차 범위를 구해야 돼요. 오차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오차 범위를 몇 퍼센트 확률을 구하느냐? 모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는 모든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통계치를 보시면 예측을 할 때 쓰는 오차 범위가 있는데 확률이 95%를 씁니다. 다. 그래서 신문에 보시면 A라는 사람이 사전 투표했을 때 45% 득표율이 있는데 95%의 신뢰 구간으로 구하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입니다라고 다 써 있어요. 그때 볼 수 있는 게 오차 범위를 95%로 다 고정시켜 놓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Z값이 95%일 때 Z값은 몇 %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발자국입니다. 자, 평균을 구한 다음에요.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발자국. 즉, 이 표준 편차까지 안에 사람들이 총 95%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구간. 내가 확신을 100%라고 확신하는 거는 0에서부터 무한대가 100%입니다. 그죠? 야, 너 키가 어떻게 돼? 너는 이 사람은 빵센치부터 키가 무한대까지야. 이러면 100%죠. 그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190도 들어가 있고 1m도 들어가 있고 50cm도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예측할 때 이 사람의 키는 0에서부터 무한대입니다. 즉 100%라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측을 할 때. 100%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0에서부터 무한대는 다 포함이 되니까 그거는 예측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정한 오차 범위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최대한의 오차를 우리가 구하는 구간이 95%라는 확률을 가지고 오차 범위를 구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너 에러가 날 수 내가 에러는 인정해 줄게. 하지만 예측치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몇 %까지 우리가 보면 돼? 라는 거를 주는 거죠. 그게 95%의 오차 범위 확률인데 그 이유는 여기 엠피리컬 룰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발자국 이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0명 중에 95명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측치는 100명 중에 95명이 들어가 있는 양쪽 끝에 범위가 얼마가 되지? 오차 범위가? 이거를 구하는 게 확률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자,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표준 편차 안에 68% 다 같은 얘기죠.